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학2의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부분을 함께 공부할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2에서 가장 첫 단원이기도 한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에 관한 기초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수렴 그리고 함수의 발산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워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수렴. 우리가 함수는 지금까지 굉장히 익숙하죠.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도 대충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웠죠.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삼각함수까지 다양한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극한, 수렴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2에서는 배워가도록 하고요. 이런 극한과 수렴 또는 이제 더 나오게 될 발산 이런 개념들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즐거운 미분과 적분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함수 고등 수학의 아주 정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나가는 수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첫걸음이 되겠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은 지금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와 gx는 얼핏 봤을 때 유리함수처럼 보이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자를 x-1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합차공식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분모는 x-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g라는 함수는 정의역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fx는 그냥 어떻게 되나요?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가 정의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지금 둘 다 같은 함수처럼 보이지만 지금 첫 번째 함수는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1일 때 함수값이 1,2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f1에 대한 함수값이 2라는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함수 gx는 f1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극한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극한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1에 가까이 갈 수는 있죠. 1이 되자는 게 아니라 1에 그냥 무한히 아주 가까이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다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로 했죠. 말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리미트라고 씁니다. 자, 리미트 그리고 밑에 누가 가느냐? x가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고 1로 가까이 갑니다. 1로 가까이 갑니다. 자, 어떤 함수를 타고 x가 가느냐? fx라는 함수를 타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가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결국 그 값은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2에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등호는 사실은 같다라는 개념보다는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gx도 x가
간다. 어디에? 1에 가까이 갈 거다. 그런데 어떤 함수를 타고 갈 거냐? gx라는 함수를 타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gx를 다시 한번 예쁘게 써주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1에 가까이 감에 따라 x가 1로 가까이 감에 따라 y값은 2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을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함수를 통해서 극한이 뭐냐라고 이제 얼핏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수렴. 자, 수렴이라는 용어가 지금 생겼는데요. 수렴.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게 중요하죠. a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 구멍 뿡 뚫려도 괜찮은 거예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함수값이 일정한, 함수값은 아닙니다.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역시 가까워지면 이 함수 fx는 이 a라는 값에, 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 여기에서는 지금 2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fx 값 또는 gx 값은 각각 fx도 2에 gx도 2에 가까워지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리미트, lim, 리미트 이렇게 쓰고 아래쪽에는 x를 어디로 보낼 건지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어떤 함수를 타고 갈 건지 써줍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결국 fx라는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요 위의 기호를 조금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요 x가 a일 때 함수 f의 요 알파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나오는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 2를 fx의 극한값,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fx와 gx는 둘 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때 그 수렴할 때 값, fx의 값, 요걸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극한값은 보통은 함수값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다항함수는 어떤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특별히 어디에 구멍이 나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합니다. 자, 뭐 그래프를 한번 대강 그려볼까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대강 그림을 그려보면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함수 fx를 그려보면은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선생님 대충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 값하고 요 값이 뭔지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고 요 값이 3이 될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0이 있을 때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의 극한값이 어디가 될 것이냐. 자, 결국은 0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물론 이제 이렇게 0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하여간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0에 가까이 갈 때는
자, 요 값이 결국은 0일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함수값인 3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3은 요 극한값이라고 하고 이럴 때 요 함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수렴, 극한값 이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2로 갈 때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x-2와 x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자, 분모는 x-2가 있네요. 약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x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x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여기서 x는 뭐가 될 수 없다? 네. 2가 될 수 없는 거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x 절편이 얼마가 될까요?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그려보는데 자, x가 0일 때 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그래서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이어주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맞나요? 네, 아닙니다. 자, 뭐가 다른가요? 자, x가 2일 때, 자, 2일 때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자, x가 2일 때의 값, 원래 만약에 x 플러스 2라면 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하지만 이 함수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네,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죠. x가 2일 때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은 이야기할 수 있다. x가 2에 가까이 갈 때에 x 더하기 2라는 값은 무한히 4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라는 네, 극한값을 가지고 있고 이 극한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 이제 좀 알겠나요? 보통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극한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수렴,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녹화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보는 방법을 권유합니다. 자, 한번 멈춰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절대값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푸나요? 요거는 앞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네, 풀어줘야죠. 자, x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요? 1을 기점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원래는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x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나누고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x-1이 그대로 나오고 자, 분자는 x-1과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역시 분자는 x-1과 x 플러스 1이 될 테니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fx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삐뚤삐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입니다. 자,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자,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지만
어디를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다 한번 점을 찍어볼까요? x가 1일 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2는 이렇게 구멍을 냈죠. x가 1일 때는 여기 정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 fx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0,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x도 역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요? 네, 1일 때 함수값을 역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1보다 작은 부분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요게 이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1에서의 극한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에서의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보니까 1에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올 때와 왼쪽에서 1로 가까이 올 때의 값이 가까이 가는 값이 다릅니다. 네,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잠깐 와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값을 얘기를 할 때 좌극한이라는 얘기가 있고 우극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좌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x의 값이 a보다 이제 작은 값을 가지면서 a 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져 올 때 요것을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왼쪽에서 온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a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요. 우극한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요것을 fx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우극한은 기호로는 이렇게 x는 a로 가까이 오는데, 저렇게 오른쪽에서 온다라는 뜻으로 a에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에서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fx 값과 자, x가 1로 가는데 1의 왼쪽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fx 값을 구별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자꾸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큰 쪽을 얘기합니다. 자, 1보다 큰 쪽에서 지금 1을 향해서 이렇게 x가 와요. 자, 이렇게 x가 와요.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2의 함수값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에 대한 우극한은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제 좌극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좌극한 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타고 올 거기 때문에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 오냐면 요 값. 자, 요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2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 값이 각각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에 관한 내용은 이따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과 수렴.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극한값도 구해봤고, 그리고 그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수렴한다 라는 말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숫자에 가까이 갈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x가 갑니다. 자, 물론 0을 향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절대값이 이렇게 양수를 가지면서 한없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요. 네, 절대값이 x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네, 이건 이제 작아지는 거지만 절대값은 큰 거죠.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팔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요. 얘를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우리 고등학교 때보다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 좀 더 수학을 배운다면 더 깊게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무한대라는 것은 굉장히 커지는 계속 커지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아니다. 값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x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가 점점 커질 때, 자, 한번 볼까요?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값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아까 뭐라 그랬죠?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fx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x가 절대값은 크지만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클 때, 그럴 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호를 붙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렇게 붙입니다. 이때 fx는 어디에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면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때의 극한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다음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역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한 값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화살표로만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x가 무한대일 때 fx는 알파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조심하실 건 여기에 등호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기호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화살표로 쓸 거면 여기도 같이 화살표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쓸 때는 등호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확하게 등호 같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가까이 간다라는 극한의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x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에 반대되는 또 말이 있겠죠. 함수가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갈 때 이걸 수렴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발산이라는 건 뭐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자, 오른쪽에서
우극한이던 좌극한이던 0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함수값이 아니라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계속 커지기만 하죠. 예. 자, 이런 상태. 또는 아래의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함수가 점점점 계속 작아지기만 하죠.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자, 요럴 때 우리가 발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x가 어떤 일정한 알파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요거를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요렇게 지금 첫 번째 경우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고 요게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자,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나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a에 가까이 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또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써보면 이 상황에서는 x가 0으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나오는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1초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초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래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래프로 이해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요령을 피워서 푸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얘는 유리함수니까 오랜만에 유리함수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fx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유리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근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외우자라고 아마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 같아요.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y는 a분의 c. 자,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했었죠. 원래는 정근선을 구하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어요?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2를 만들고 다시 2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2 해서 얘를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2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1 이렇게 구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a분의 c니까 1 이렇게 바로 사실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정근선을 알아야 우리가 어쨌든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1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정근선을 일단은 그려놓고요. 얘는 어디를 지나나요? x가 0일 때 0,0을 지나가니까 우리는 개형만 그릴 거기 때문에 0,0을 지나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대칭이 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어디로 가까이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x를 무한대로 보낼수록 지금 이 그래프는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값에 가까이 가죠. 그 값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어디예요? 예, 그렇죠. 요 정근선. 요 정근선을 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정근선 한번 구해볼까요? 얘도. 자, 정근선을 구해보면 x는 1이 될 것이고 y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그래프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개념을 처음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x는 1이고요, 여기가. 자, x2. 이렇게 우리가 정근선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지나가는 점 하나만 찾아볼까요? x가 0일 때 어디를 지나나 봤더니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네요.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1 찍어보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을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정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다? x를 어디로 보낸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함수가 점점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정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근선은 누구다? 요 정근선. 자, 요 정근선은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얘가 밑으로 자꾸 내려오네요. 자, 이렇게 요거 지금 같은 겁니다. x가 아까 y가 얼마였죠?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는 2. 자, 요 정근선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의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 구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할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지금 첫 번째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다.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는 수렴을 하나요? 발산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올 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 자, 요거 x 플러스 2분의 요거 x 요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좌극한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값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특정한 a라는 값이 있는데 이 a에 가까이는 간다. 그런데 a보다 어떻게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 이게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함수가 역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다. 그런데 a에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게 a의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다소 복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함수의 그래프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함수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함수값은 1일 때의 함수값은 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요건 곁다리로 F1은 일단 2가 되겠죠. 자, 이거 우리는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의 우극한의 fx 요 값하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의 좌극한의 fx하고 두 가지를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 가까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이렇게 올 때는 어디에 가까이 간다? 2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어디에 가까이 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안 주어졌으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을 때의 좌극하는 1보다 작은,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의 함수값이 되는 것이고요. 1보다 클 때의 값은 이 아래쪽에다가 넣었을 때의 함수값입니다. 물론 이때 이 1일 때의 값이라는 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에 가까이 가는 값을 그냥 대입을 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1일 때 여기가 비어 있죠. 하지만 요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요게 함수값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문제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fx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0일 수는 없으니까요. 1이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그릴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가는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0의 좌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자,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옵니다.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오면 얘는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함수를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도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극한값이 수렴한다 라는 극한을 얘기하면서 수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쭉쭉쭉쭉 가보면 수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양쪽에서 오는 값이 같은 값으로 가까이 가야만 수렴인 거거든요.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둘이 어떤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이 같지 않다면 이건 수렴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넘겨가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이렇게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자, 요게 좌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이 돼버렸네요. 네, 자, 우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두 개가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봐라. 그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요거 아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로 갈 때 지금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x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했던 거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됐었죠. 그쵸? 마이너스를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서 자, 그러면 이때 1의 우극한 자, 1의 우극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이제 할 수 있겠죠. 1의 우극한은 어디서 놀아야 된다? 1보다 큰 쪽에서 놀아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분모에 0이 되기 때문에 1을 넣으면. 자, 그래서 1일 때의 우극한 값은 여기에다 1을 넣는 게 맞죠? 그래서 2에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1일 때의 좌극한은 당연히 1보다 작은 이 아래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1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fx의 극한 값이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x는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 값이 존재하죠. 그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실수값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한. 그런데 극한값이 막 함수마다 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거는 아니죠. 해봐야 하는 거죠. 그거는.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뭐 아주 자주 우리가 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x는 1일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춰보시고 한번 이거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는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각각 구하고 그걸 같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우극한 값을 구해 보면 그 값이 우극한이니까 1보다 큰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넣은 값일 것이고 1 플러스 a제곱 빼기 a 이렇게 우극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좌극한 값은 x가 1로 갈 때의 좌극한 값은 1보다 작은 이 아래쪽에다 넣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다 1을 대입을 하면 4 플러스 3 해서 7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할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 값과 7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를 해서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가 될 테니 결국 a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라는 말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될 것이고 a는 3만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극한에 관한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들은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극한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역시 존재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아, 이거 위에 거랑 똑같은 거네요. 선생님이 편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이 네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어떤 함수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역시 더하거나 뺀 것에 대한 극한값. 자, 요 값이나 아니면 각각의 극한을 구하고 더하거나 빼도 값이 같다.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f 더하기 g가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의 좌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우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자, 요게 이제 각각 같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fx랑 gx를 각각
각각 계산해서 극한값을 구하든 아니면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더하든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fx가 x고 gx가 x제곱이에요. 자,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을 계산을 하면 1이겠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값을 계산을 하면 역시 1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하면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하면 2가 되겠지만 x제곱 더하기 x를 더한 다음에 리미트 x를 1로 보내도 어떨까요? 2가 되겠죠. 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뺀 다음에 극한을 구하든 아니면 각각의 극한을 구하고 더하거나 빼든 그 극한값은 같다. 물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상수가 붙었을 때는 그 상수는 처음부터 계산해줘도 되고 나중에 계산해줘도 된다. 이게 2번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거나 나눌 때도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든 그 다음에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곱하든 그것은 같다라는 게 세 번째 극한의 성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나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든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나누어도 요 값은 같다라는 게 네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성질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서 극한을 계산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첫 번째 수업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진짜 극한값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